아들 친구 하늘이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건 화요일 오후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손이 떨렸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늘이는 성훈이의 대학 동기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이상의 존재였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명절마다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내 생일이며 어버이날이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아이였다. 딸이 없는 나에게 하늘이는 친딸 같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하늘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이모님. 하늘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열흘 정도는 입원해야 한대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다리 골절과 뇌진탕이 우려되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성훈이었다. 마침 중요한 취재 때문에 강원도 산골 마을에 가 있었다. 그곳은 휴대폰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곳이라 연락도 쉽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성훈이는 정말 당황했다. 엄마, 하늘이 괜찮아요? 제가 당장 갈게요. 아니야. 큰일도 아니고 취재 끝내고 와. 엄마가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성훈이의 취재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신문사 데스크에 특명을 받은 일이라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모님, 죄송해요. 성훈이한테 연락했는데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취재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면서요. 하늘이가 미안한 듯 말했다. 목소리에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이모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빨리 나으면 돼. 내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만약 더 큰 부상을 입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아침에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씻어서 담아갔고 점심때는 소화 잘 되는 미역국이나 죽을 끓여갔다.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이 돼서였다. 하늘이는 항상 고마워하며 잘 먹어줬다. 이모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내가 무슨 이모야. 사실 하늘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손에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더욱 안쓰러웠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오후 2시쯤 병원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간 날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하늘이 혼자 있어서 심심하겠다. 오늘은 책이라도 사갈 걸 하는 생각을 했다. 403호실. 하늘이의 병실 앞에 섰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아, 의사 선생님이 회진 중이신가? 그런데 이상했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 같지 않았다. 더 낮고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정한 어조였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 그 남자가 급히 일어서면서 손을 놓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 남자는 재욱이었다. 내 조카 소희의 남편.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욱이. 왜 재욱이가 여기 있지? 왜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었지? 재욱이는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입술만 떨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다. 이 이모님. 재욱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사무실 일로 이 근처에 왔다가 성훈이한테 연락받고 잠깐 들렸어요. 거짓말이었다. 내가 알기로 재욱이의 회사는 강남역 근처였다. 이 병원은 마포구에 있었다. 정반대 방향이었다. 게다가 성훈이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무슨 연락을 했다는 거지. 그래. 오느라 수고했어. 나도 모르게 어색한 말이 나왔다. 네.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하늘아, 빨리 나아. 재욱이는 거의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다. 가방도 챙기지 않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방을 집어들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적이 흘렀다. 하늘이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아. 네, 이모님. 아픈데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이모님 오셨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반겼을 텐데 오늘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다. 재욱이가 왜 여기 왔어? 그게. 하늘이가 말끝을 흐렸다. 사무실 일로 근처 와서 성훈이한테 제 사고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렸다고 했어요. 같은 변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재욱이의 회사는 이곳과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재욱이와 하늘이가 그렇게 친했나? 물론 가족 모임 때 몇 번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나? 그리고 손을 잡고 있던 그 모습은 뭐였지? 그래. 재욱이도 참 친절하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병실에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재욱이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 재욱이가 황급히 나가던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냥 문병 온 건데 손을 잡고 위로해 준 것뿐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왜 그렇게 당황했지? 왜 거짓말을 했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서도 생각했다. 혹시 내가 본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불편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병원에는 가야 했다. 하늘이를 챙겨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쯤 병원에 갔다. 하늘이는 여전히 어색했다. 평소 같으면 이모님, 어제 집에 가서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던데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 핸드폰도 계속 확인했다.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다. 혹시 재욱이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 그저 내 의심일 뿐일 수도 있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다. 병원에서 재욱이를 목격한 지 나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조카 소희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표정도 어두웠다. 소희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이모. 소희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 소파에 앉은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기만 했다. 이모, 하늘이는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응,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 다행이다. 소희가 컵만 바라보며 말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모,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응, 뭔데? 천천히 말해봐. 재욱이가 요즘 이상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걱정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 봤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어떻게 이상한데? 소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해. 예전에는 정말 규칙적이었거든. 항상 6시 반쯤 들어왔는데. 요즘은 8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10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심지어 11시 넘어서 올 때도 있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 IT 회사들 다 바쁘다며. 나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소희가 말을 이었다. 연락해도 잘 안 받아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한참 뒤에 받거나 아예 안 받고 나중에 문자로만 회의 중이었어 이런 식으로 답하거나 해요. 소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요즘 저녁도 같이 못 먹을 때가 너무 많아졌어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회의가 길어진다, 회식이 있다,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는 회식이 있어도 최소 하루 전에는 미리 말해줬는데 요즘은 갑자기 오늘 회식 있어 하고 연락하거나 아예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소희가 눈물을 닦았다. 보고 있는 내 마음도 아팠다. 소희야, 혹시 재욱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물어봤죠. 근데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미안해 이런 말만 해요. 그리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요. 소희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혹시 정말로 내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이상한 건 소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가끔 밤 늦게 들어올 때 이상한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네. 향수 냄새 같은 건데.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예요. 달콤하고 꽃 같은 냄새. 저는 우디 계열만 쓰거든요. 그리고 소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도 제대로 안 벗고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요. 예전에는 먼저 소파에 앉아서 TV 보거나 저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씻고 올게 하고는 곧장 욕실로 가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심상치 않았다.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욱이가 바람 피우는 걸까요? 그 질문을 직접 듣게 되니 나도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내가 병원에서 본 것을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다. 확실한 게 없었다. 소희야, 그런 성급한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지.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있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핸드폰도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지 않게 뒀어요. 제가 봐도 신경 안 썼고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도 항상 본인이 들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옆에 두고요. 그리고 메시지 알림도 꺼놨어요. 예전에는 소리나게 해놨었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주말에도 갑자기 나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친구들이 갑자기 부른대. 운동 가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못 가게 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소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욱이의 행동은 전형적인 바람 피우는 남자의 패턴이었다. 그리고 이모. 소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무슨 옷 입었는지 머리 자른 거 바로 알아봤는데 요즘은 제가 뭘 해도 못 본 척해요.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집에서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소희야. 나는 소희를 껴안았다. 내 품에서 소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모, 저 어떡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직 애도 없는데. 한참을 울던 소희가 진정하고 나서 말했다. 이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욱이가 정말 바람 피우는 것 같죠? 나는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병원에서 본 장면을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소희야,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이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해.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그날 밤 소희를 보내고 나서 나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설마 정말로 내 아들의 친구와 조카의 남편이 그런 관계일까? 너무나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들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에서 봤던 그 장면. 재욱이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 황급히 나가던 재욱이.
하늘이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오늘 소희가 말한 재욱이의 변화된 행동들. 늦어지는 퇴근 시간, 받지 않는 전화, 향수 냄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 갑작스러운 외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회사 일이 바쁜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다음 날 오전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하늘이의 태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하늘이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모님, 오늘도 오셨어요? 평소보다 당황한 것 같았다. 응, 하늘아. 오늘은 좀 어때? 네.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예전과 달랐다. 평소 같으면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뭔가 긴장한 것 같았다. 하늘아,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 아니에요, 이모님. 그냥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그래? 그래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가 너무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보였다. 카톡 알림이 올 때마다 급하게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참, 성훈이는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모레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럼 퇴원도 성훈이 오고 나서 하는 게 좋겠네. 성훈이도 보고 싶을 테고. 네, 그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이모님,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왜? 내가 와야 내가 덜 심심하지. 아니에요. 이모님이 매일 오시니까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하루쯤은 푹 쉬세요. 이상했다. 왜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 매일 오는 걸 고마워하던 하늘이가 갑자기 내일은 오지 말라니. 혹시 누군가 만날 약속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재우기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모레 올게. 네, 이모님. 감사해요.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확신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어. 하늘이의 태도, 소희의 이야기, 병원에서 목격한 장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들, 재욱이의 변화된 패턴, 그리고 우연히 병원에서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렸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성훈이가 취재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다. 엄마, 하늘이 퇴원한다며?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성훈이는 취재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엄마, 이번 기사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데스크도 만족해 하시고. 그래, 잘 됐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하늘이와 재욱이 생각뿐이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이미 짐을 다 쌌다. 성훈아.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맞았다. 하늘아,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혈색도 돌고. 성훈이가 친구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응, 이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이모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늘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다. 나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일까?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성훈이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하늘이는 뒷좌석에 앉았다. 하늘아, 집에 가서 푹 쉬어. 무리하지 말고. 응, 성훈아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재욱이 형 요즘 어때요? 소희한테는 잘해주고? 성훈이가 갑자기 물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뒷좌석에서 하늘이가 움찔하는 게 백미러에 보였다. 글쎄,
요즘 좀 바쁜 것 같더라. 소희가 그러는데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아, 그래요? IT 회사가 원래 야근 많잖아요. 회사 일이 많은가 보네. 성훈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늘이는 뒷좌석에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소희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투명한 지퍼백을 들고 있었다. 이모.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와, 무슨 일이야? 재욱이 차에서 이걸 발견했어. 소희가 지퍼백을 내밀었다. 안에는 작은 헤어핀이 들어 있었다. 진주 장식이 달린 은색 헤어핀. 헤어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응. 내가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완전히 처음 보는 거였어. 소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혹시 재욱이한테 물어봤어? 물어봤지. 그런데 누군가 차 태워줬을 때 떨어뜨린 것 같다고 하더라. 회사 여직원을 가끔 태워준다면서. 소희가 눈물을 흘렸다. 이모, 이거 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재욱이를 봤던 것, 하늘이의 어색한 태도, 소희가 말한 재욱이의 변화된 행동들, 그리고 지금 이 헤어핀까지. 이모, 이거 좀 자세히 봐주세요. 소희가 헤어핀을 꺼내서 내 손에 쥐어줬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헤어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떠올랐다. 얼마 전 병원에서 하늘이가 쓰고 있던 헤어핀. 똑같은 거였다. 진주 장식, 은색 바탕, 심지어 약간 휘어진 모양까지 똑같았다. 병원에서 하늘이가 머리를 묶을 때 이 헤어핀을 사용하는 걸 봤다. 분명히 기억난다. 이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헤어핀을 꽉 쥐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니야, 괜찮아. 소희야, 이거 내가 좀 보관해도 될까? 네, 가지고 계세요. 저는 보기도 싫어요. 소희는 한참을 더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헤어핀을 계속 바라봤다. 이제 확신했다. 재욱이와 하늘이, 그들 사이에 뭔가 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헤어핀을 다시 봤다. 모든 증거들이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아들의 소중한 친구와 조카의 남편이 그런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성훈아, 혹시 하늘이랑 재욱이 원래 친했어? 친해요, 엄마. 재욱이 형이 워낙 사교적이라서 가족 모임 때마다 하늘이한테도 잘해줬거든요. 왜요? 그냥. 혹시 둘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거나 그런 거 있나 해서. 글쎄요. 가족 모임 때나 우연히 마주칠 때 말고는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진 않은데요. 성훈이는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성훈이가 출근하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오후에 하늘이에게 전화했다. 하늘아, 이모야. 몸은 좀 어때? 네, 이모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럼 오늘 오후에 집에 있니?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아, 네. 집에 있어요. 오후 3시 나는 하늘이의 아파트로 향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주머니에는 그 헤어핀을 넣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모님, 어서 오세요. 하늘이가 문을 열어줬다. 여전히 어색한 미소였다. 하늘아, 몸은 좀 어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모님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입원하는 동안 재욱이가 자주 왔다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하늘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주요? 아니에요, 이모님.
한두 번 인사차 온 게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근데 내가 갔을 때도 와 있던데. 그때 딱 한 번만 온 거야? 그게 우연히 근처 오셨다길래. 하늘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모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와 재욱이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하늘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봤어. 병원에서 너희 둘이 손잡고 있던 거. 하늘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위로? 나는 주머니에서 헤어핀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럼 이건 뭐야? 이 헤어핀. 하늘이가 그 헤어핀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어떻게? 재욱이 차에서 나온 거야. 내 거 맞지?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이모님.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제부터야? 이모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어.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결국 하늘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늘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 그런 거야? 너희 둘이?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흐느끼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언제부터? 석 달 전쯤부터요. 재욱이 오빠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저를 봤다고 해서 성훈이 취재 많이 간다고 혼자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그냥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하늘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자꾸 연락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정말 충격이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의 친구가 그리고 조카의 남편이 두 사람이 이런 관계였다니. 성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계속 울었다. 소희는? 소의 생각은 안 해봤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야. 너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매일 미안해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지만 뭐?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다. 멈출 수가 없다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두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두 가정을. 나는 소리쳤다. 하늘이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집을 나왔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재욱이하고도 직접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것. 하늘이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했다. 이틀 후 나는 재욱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욱아, 이모야. 아,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런데 소희도 같이요? 아니야. 우리끼리만 만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알겠습니다. 재욱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다음 날 저녁 7시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재욱이를 만났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재욱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다. 재욱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너와 하늘이 사이에 뭔가 있는 거 맞지? 재욱이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이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하늘이가 이미 다 말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재욱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죄송하다고? 그럼 정말 그런 거야? 네.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어쩌다가 일어날 일이야? 재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하늘이를 만나게 됐는데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훈이 형이 취재가 많아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위로? 나는 비웃듯 말했다. 위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모님.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일상 얘기 나누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어느새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게 됐어요. 재욱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소희는? 소의 생각은 안 해봤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재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생각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냉정하게 물었다. 네. 하늘이가 외로워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저도 뭐? 요즘 소희와 대화가 잘 안 돼요. 뭔가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고, 집에 가도 할 말이 없고,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재욱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일어섰다. 재욱아,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 둘 다. 그날 재욱이와 3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재욱이는 끝까지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면서.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성훈이와 소희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재욱이와의 카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했다. 너무 큰 문제였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다. 특히 소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일주일 동안 소희는 3번이나 우리 집에 들렀다. 그때마다 아직도 남편을 믿고 있는 조카를 보면서 이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말하면 소희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소희는 계속 속는 거고. 내 머릿속은 매일 복잡했다. 이모, 요즘 표정이 정말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내 마음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나나 보다. 아니야, 소희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눈밑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괜찮아. 몸은 괜찮아.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재욱이는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전해요. 이모 어제도 11시 반이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말해는 봤어? 말해봤죠. 근데 그냥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그렇다면서요. 소희의 답답한 표정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다. 진실을 알고 있는 내가 너무 괴로웠다. 며칠 후 성훈이에게도 연락했다. 성훈아, 뭐 필요한 거 없니? 엄마가 반찬이라도 좀 가져다 줄까? 괜찮아요, 엄마. 하늘이도 나도 요즘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저녁을 제대로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하늘이도 자주 늦게 들어와? 네. 요즘 들어올 때 어디 들렸다 오는가 봐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는 말 안 해요.
성훈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다. 하늘이와 재욱이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다.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 눈에 띄는 번화가에서. 그것도 성훈이가 지방 취재 간 사이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경고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버스를 타지 않고 바로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아, 지금 어디야? 지금 집에 있어요, 이모님. 거짓말이었다. 내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나 지금 다 보고 있어. 재욱이랑 손잡고 걷는 거. 전화기 너머로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님. 당장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 이모님 제발. 30분 안에 안 오면 내가 직접 성훈이한테 전화할 거야. 1시간 후 하늘이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초췌해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면서 온 모양이었다. 들어와. 나는 차갑게 말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하늘이를 쏘아봤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계속 만나고 있어? 죄송해요, 이모님. 하늘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두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간단해. 그만두면 되는 거야. 재욱이 만나는 거 끊으면 돼. 못하겠어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욱이 오빠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매일 만나고 싶다고 저만 생각한다고. 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소혜 언니랑 이혼도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이혼? 나는 소리쳤다. 재욱이가 소희와 이혼을 생각한다고. 그럼 너희 둘이 정말 함께 살 생각이야? 하늘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날 밤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소희와 성훈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소희에게 연락했다. 소희야, 이모가 할 말 있어. 오늘 집으로 와볼래? 무슨 일이에요, 이모?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네.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소희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나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소희야, 여기 앉아. 이모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모,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소희야, 재욱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 뭐라고요? 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소희야. 이모가 직접 확인했어. 직접 받고 재욱이한테도 물어봤어. 누군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하늘이야. 하늘이요? 소희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성훈이 친구, 하늘이요? 그래. 3달 전부터라고 해. 재욱이가 직접 인정했어. 직접 인정했다고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모가 따로 만나서 물어봤어.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인정하더라. 하늘이도 마찬가지고. 소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소희를 꼭 안아줬다. 정말 마음이 아팠다. 한참을 울던 소희가 진정하고 나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모? 일단 성훈이한테도 말해야 해. 성훈이도 알 권리가 있어. 그날 오후 나는 성훈이를 불렀다. 소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모든 진실을 말해줬다. 성훈이의 반응은 소희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말도 안 돼요, 엄마. 하늘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8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성훈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엄마가 직접 본 거야. 하지만 하늘이가 직접 인정했어. 그리고 재욱이도. 둘 다 이모한테 고백했어. 성훈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우리 집은 정말 난리였다. 소희는 계속 울었고 성훈이는 분노로 떨었다. 벽을 주먹으로 쳤고 소리도 질렀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모?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일단 당사자들과 직접 이야기해봐야 해. 성훈이 입으로 직접 말을 들어야지. 저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성훈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늘이를 믿고 계속 지내겠어요? 8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네. 다음 날 나는 하늘이와 재욱이에게 모두 연락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소희랑 성훈이도 있을 거야.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다음 날 오후 4사람이 우리 집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다. 소희와 성훈이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고 하늘이와 재욱이는 반대편에 떨어져 서 있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은 하지 마.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할 건지만 말해봐. 재욱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소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거야? 소희가 재욱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한테 말하지도 마. 얼굴 보기도 싫어. 소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재욱이가 애원했다. 들을 거 없어. 이혼하자. 이혼. 소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성훈이도 하늘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아.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성훈아, 미안해.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성훈이가 소리쳤다. 미안하면 다야? 우린 그럼 8년 동안 뭐였어? 친구였잖아. 가족 같았잖아.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하늘이가 변명했다. 처음에는 성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럼 지금은 뭐야? 지금은 사랑하는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지금은 사랑해.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성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봤다. 사랑한다고? 그 말을 내 앞에서 해? 재욱이도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하늘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소희가 재욱이에게 달려가서 뺨을 3개 때렸다. 찰싹. 거실에 소리가 울렸다. 사랑한다고? 사랑? 소희가 울부짖었다. 그럼 나는 뭐였어? 우리 결혼은 뭐였어? 3년 동안. 재욱이는 맞은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소리도 많이 나고 울음소리도 나고 이웃집에 들릴 정도였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이혼과 결별. 소희는 재욱이와 이혼하기로 했고 성훈이도 하늘이와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했다. 그럼 너희 둘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늘이와 재욱이에게 물었다. 재욱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는 함께 살 생각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살 거예요. 하늘이가 덧붙였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두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겠다고. 내가 차갑게 말했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둘 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소희와 재욱이의 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성훈이는 하늘이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재산 분할도 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정말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다. 소희와 성훈이는 각각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늘이와 재욱이는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다. 소희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했다. 밤마다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보는 내가 더 마음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지난주에 봤을 때는 웃는 얼굴도 많이 보였다. 성훈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취재에 더욱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큰 상도 받았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성훈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다. 하늘이와 재욱이.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연락도 하지 않고 소식도 듣지 않는다.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실을 말한 게 맞았던 것 같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낫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무너지니까. 물론 아직도 가끔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친딸처럼 아꼈던 하늘이가 그리고 믿었던 사위 재욱이가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정리된 것 같다. 소희도 성훈이도 이제 괜찮아 보인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거다. 그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가끔 후회할 때도 있다. 차라리 모른 척 했으면 어땠을까? 진실을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아니야.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이 낫다고. 지금 소희와 성훈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알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